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하!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하모닉 이론을 연구하는 하모린의 슈퍼마켓 그 첫 시간을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고민하지 않으세요? 지금 뭐 사지? 오늘은 뭐 사지? 고민하지 마. 고민하지 마가 아니라 함께 고민을 해보자. 함께 우리 지금 이 시장에서 뭐 사면 될지 함께 고민해보자. 그런 취지로 이 하모린의 슈퍼마켓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첫 시간 저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블랙록이라고 아시나요? 검은 돌이라고 하죠. 블랙 더하기 락. 그래서 이 블랙록이라는 세계 미국의 자산 운용사인데요. 여기에서 2분기 업데이트 발표를 했어요.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증시가 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거의 끝나고 이제 2분기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요. 이 이전에 미리 앞서서 이제 Q2 2분기에 업데이트를 발간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우리가 힌트를 함께 살펴보고 그럼 어떤 전략으로 이 어려운 시장을 견딜 수 있을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자고요. 이 견뎌야 하는 거죠. 그렇죠?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요. 고물가고 너무 비싼데 그렇죠? 뭐 대파 사과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냥 물가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요즘 먹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 우리 함께 뭐 살 수 있을지 살펴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왼쪽 상단에 업비트 적혀 있어요. 그렇죠? 이 업비트는 즉 거래소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업비트는 거래소 이름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로 업비트. 이 사람들의 기대감이 위로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켓 지금 심리가 이렇게 위로 가고 있대요. 그렇죠? 낙관적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근데 크게 이 업비트라고 적혀 있는데 그렇죠? 이 밑에 위시 땡땡땡 하고 한참 문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we think 하면서 또 문장이 블라블라블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함께 생각을 해보자고요. we see, 일단은 우리 뭐 보고 있대요. 그쵸? 우리 뭐 보고 있고 we think, 우리는 생각을 한대요. 이게 바로 블랙락 2분기 글로벌 전망의 첫 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해보자고요. 해석을 하면 우리는 본다. 우리는 지금 에블바리겠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 이렇게 보고 있다. 뭘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둔화와 금리 인하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 사실 올 초에만 해도 굉장히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어요. 그런데 벌써 4월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5월인데 벌써 5월인데 6월이면 1년의 반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고물가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죠. 인플레이션은 잡히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상황이 힘든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다.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둔화와 금리 인하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한다. 이 블랙락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되살아날 위험이 결국 이 분위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지금 상황을 보면 미 증시 쪽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증시가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나 이럴 때 뭐 사지? 난 지금 안 사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꼭 사야 될 때 있잖아요. 꼭 사고 싶을 때. 그렇죠? 그럴 때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안 잡힌다고 그랬는데 계속 안 잡힌다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렇죠? 코어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빼꼼히 들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보이시나요? 머리를 이렇게 내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좀 떨어져야 되는데 다시 얘가 좀 2022년에 위 찍고 좀 내려가는가 했더니 다시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기본적인 미국 인플레이션율을 우리 시청자분 여러분 누구나 살펴볼 수 있어요. 이 트레이딩 뷰라는 사이트에 가면 무료로 이거 다 볼 수 있고 인터넷에 네이버에 그냥 검색 이런 거 하셔도 그냥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율 이 그래프라는 게 있죠. 그쵸? 그러면 2021년을 기준으로 우리 차트상으로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요 왼쪽에 뭐 매물대가 있구나. 일반적인 차트 분석을 할 때.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매물대가 가장 많은 구간인데 2021년 이후로 쭉 뚫고 올라갔다. 그래서 다시 정부가 좀 잘해서 좀 떨어지나 했는데 아직 목표치인 2%가 이 목표치입니다. 지금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여기 요 상단 있죠. 요 그래프 상단.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쵸? 뭔가 수렴 중인가? 우리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그래프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수렴하고 있나? 이러다 다시 올라가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찍고 올라가든가 아니면 올라갔다 내려오든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 안 오르고 여기가 지금 수렴 중인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술적 분석에서 차트를 분석할 때 쓰는 보조 지표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바로 RSI라는 지표예요. 이 지표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골크가 났습니다. 골크. 그럼 골크가 뭔가? 그렇죠? 골크가 났어요. 지금 골크는 골든 크로스. 골드하면 약간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좋은 위로 올라갈 때 골든 크로스. 얘랑 반대되는 말은 데드 크로스라 그래요. 데드는 안 좋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좋게 크로스 됐다. 그래서 골크는 좋게 크로스 됐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율이 올라간다. 그거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지표상으로는 지금 여기 이렇게 골크가 나고 얘가 이평선 위로 뚫고 RSI가 고개를 내밀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수렴 중인데 지금 여기서 2%까지 이렇게 떨어진다고 이게 조금 의아해질 수 있는 거죠. 차트 분석상으로는요. 뭐 차트 분석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 하나의 가능성 정도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인플레이션 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무튼 고개를 내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대비를 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본적인 지침,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런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을 대응 계획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생각나서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만 사라. 이런 얘기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특히 지금 우리나라는 가끔 실적을 인정 안 해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현대차 같은 경우, 그 현대차 같은 경우를 그래프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신지 제가 함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보시는 차트가 현대자동차 보통주예요. 현대차가 한때 정말 가격이 안 올랐어요. 뭐 드론을 발표해도 가격이 안 오르고 신차가 나와도 가격이 안 오르고 가격이 안 올라요. 이 보시면 지금 가격이 안 올랐잖아요. 요 이전에. 그렇죠? 뭘 발표해도 현대차는 뭐 실적이 좋고 뭐 발표하고 뭐 이거 좀 괜찮아 보이는데 해도 주가가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꿈쩍한 거 보이시죠? 여기 올라갔던 거. 이것이 무엇이냐? 애플카 루머가 터졌을 때. 이때 애플카 루머 터졌을 때 탁 올라가더라고요. 뭘 해도 안 오르던 그 현대차가 애플카 루머가 터지고 막 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샀잖아요. 그러면 애플카 루머가 갑자기 루머에 그쳤다. 우리 그런 적 없다. 하면서 갑자기 폭락했던 그 사건 기억하시나요? 마음이 아픕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겠어요, 제가. 근데 여기서 폭락해가지고 아무튼 애플카 때문에 오르더라고요. 뭘 발표를 해도 안 올리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가 또 간혹 있어요. 실적이 뭐 상관없이 뭘 발표해도 안 되는. 근데 이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보통 실적을 확실하게 반영해 준다라는 또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증시에서는. 보통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은 좋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얘기했을 때 다 아는 너 신발 뭐 신었어? 나이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회사들은 조금 안정적이다. 뭐 물론 뭐 안정적이라고 해서 뭐 그러니까 우상향은 할 수 있겠지만 매일매일 오르는 것은 아니죠. 매일매일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은 우리가 누구나 얘기했을 때 잘 아는 그런 종목들. 뭐 물론 지금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알았지만 주가가 지금 굉장히 폭락했어요. 실적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분명히 있고 그 실적이 뭐가 받쳐줄 것인가. 그러면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구글 이런 거 아니야? 애플 뭐 이런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일반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 두 번째는 안전자산으로 해지를 하세요. 이럽니다. 해지. 해지는 뭐죠? 뭔가 내가 투자하고 싶은 게 있어도 뭔가 다른 섹터를 조금 이렇게 분산을 시켜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벌써 머리 아플 수도 있는데 다들 중고등학교에 다 배웠어요.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 기억이 안 나서 따라 찾아봤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현금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 현금 가치가 하락한다. 그럼 상대적으로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의 안전자산이라 불리우는 예를 들면 금 같은 거. 금을 사세요. 금으로 해지하세요. 옛날 같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상품이 있어서 거기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서 좀 다를 수 있는데 비트코인이 지금은 여기 붙었다가도 저기 붙었다가도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 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은 현금 가치가 하락하고 장기 채권 매력도도 좀 하락하고 대신에 금 같은 건 좀 좋아. 안전자산으로 좀 해지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럴 때는 뭐 금을 좀 사세요. 이런 얘기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이제 지수 추종을 하는 그런 종목을 피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수가 만약에 이렇게 그냥 내려 꽂는다. 그런데 내가 투자하려는 종목이 소형주고 펀더멘탈도 조금 약한데 얘는 값이 매우 저렴하니까 2배는 금방 올 것 같아.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종목이 되게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게 있는데 얘가 200불이에요. 그렇죠? 200불. 200불에서 2배 가려면 400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살까 말까 고민하는 게 있는데 걔는 지금 1불이에요. 1불. 1불짜리 종목이 있어. 그럼 우리가 약간 머릿속으로 생각하기에 200불에서 400불 가는 건 좀 어려워도 1불에서 2불 가는 건 쉽지 않을까? 이렇게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그리고 200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200불이면 얘는 주식 종목을 한 주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200불이니까. 근데 얘는 1불로 하면 같은 뭘 한데 얘는 수량을 200개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200개. 그래서 그런 느낌의 소형주를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탁 투자하고 얘 좀 팔랑팔랑거리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런 시기에는 그런 주식들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펀더멘탈이 약하고 이러면 지수가 이렇게 폭락하거나 맥을 못 추면 그냥 힘이 없이 같이 지수가 0.5% 떨어졌는데 얘는 3% 떨어지는 마법 그런 걸 경험하시게 되세요. 사실은 3%만 떨어져도 다행인 거죠. 13%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더 많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 중에 좀 약한 거 이런 거를 일단은 피해라. 일단 피해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피하고 보자라는 거죠. 내가 수익 안 난 건 괜찮은데 손실 보면 그때부터는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피하고 보자. 피하고 보자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속담주에 그런 게 있잖아요. 불난 집 구경하는 거 재밌다고. 그렇죠? 근데 직접 자기가 그거에 불이 난 거에 경험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끔찍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피하라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피해라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유명했던 말들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단어가 뭐냐면 바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뭐냐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 그래서 이 주가가 너무 잘 올리고 멋있는 그런 빅테크를 얘기한 건데 그 종목이 7개다. 그래서 얘네들은 대단한 7가지의 종목이다. 그래서 7개를 이렇게 붙였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 마크만 보고 무슨 회사인지 다들 아시겠죠? 자, 처음부터 테슬라, 그리고 애플, 아마존, 구글, 메타, 엔비디아, 마소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여기에서 그 올 초에 주가가 지지부진한 애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버림받은 거죠. 바로 버림받고 얘네 말고 이 중에 4개가 짱이야. 이 4개를 사야 돼. 라는 소문이 또 돌았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 이름을 펩보라고 불렀어요. 약간 펩시 같은데, 그쵸? 이름이 펩보예요. 펩보. 뽀는 그냥 뽀로 할게요. 펩보. 그래서 펩보인데 여기서 뭐가 빠졌냐면 테슬라, 애플, 구글 이렇게 3개가 빠졌어요. 이렇게 3개가 빠지고 나머지 얘네가 킹왕짱이다. 얘네가 킹왕짱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펩보를 사라. 이런 말이 올 초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주가가 또 조금 상황이 다르기도 합니다. 함께 차트를 살펴볼게요.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차트를 보면요. 2024년 이후로 요렇게 딱 봤을 때 요렇게 여기 이렇게 가르고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간 애들 보이죠? 요렇게 올라간 줄들. 요 밑에 하위 3개가 뭐예요? 하위 3개. 하위 3개가 바로 구글, 애플, 테슬라예요. 지금 여기가 종목이 잘 안 보이는데 구글, 애플, 테슬라. 그래서 요 3개, 요 하위 3개를 빼고 얘네들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었는데 별로네 하고 탁 쳐내고 이 위에 얘네 올라간 애들, 얘네들을 펩보라 그래가지고 얘네가 좋은 애들이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최근에는 또 조금 다릅니다. 완전히 최근을 보시면 여기 보시네 지금 이렇게 얘네들이 갑자기 최근에 치고 올라갔어요. 실적 발표하면서 이렇게 엔비디아 원래 잘 나가는 엔비디아고, 그쵸? 여기 구글이 이렇게 치고 올라왔고, 여기 맨 밑에가 테슬라예요. 맨 밑에가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되게 많이 떨어졌어. 딴 애들이 다 오르는데 왜 얘는 자꾸 떨어져? 이랬거든요. 뭐 오너 리스크도 있고, 뭐 중국 시장 리스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뒷심을 발휘해서 저력 있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펩보였는데 지금 다시 세븐으로 지금 이제 복귀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구글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수익률 순으로 이렇게 비율이 나오는 겁니다.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애는 엔비디아가 제일 첫 번째로 약 74%, 제가 여기 작년 12월 이후로 비교를 한 건데요. 엔비디아가 74%, 그리고 메타가 30%, 그리고 아마존, 구글이 20%대 수익, 그리고 마소가 7% 수익, 그리고 테슬라가 좀 그래요. 테슬라가 마이너스 28%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의 수익률이 작년 겨울 12월부터 보면 이렇고요. 그래도 재밌는 건 구글이 좀 여기서 갑자기 급발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고가를 경신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구글의 이 주가 차트를 보면 지금 최고가를 경신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기본 A, B는 CD로 패턴으로 고점을 구할 때, 제가 하모린이잖아요. 하모닉 이론을 연구하는 하모린인데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패턴이 ABCD 패턴이라고 있어요. 이 A, B는 CD, ABCD 4가지 점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ABCD 패턴인데, 이것을 보시면 1.414 부근이 183달러 정도에서 구글이 끝납니다. 지금 올랐다가 조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쯤에 아무튼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오를 때 고점에서 사시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봤다가, 그럼 이럴 때 더 오르면 어떡해요? 그렇죠? 더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여기서 183달러에 일단 이 패턴상으로 봤을 땐 저항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만약에 저항을 받는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렇죠? 내려오죠. 기본적으로 보통 이쪽 매물대 정도까지는 보통 내려와요. 그럼 한 요런 데서 다시 뭐 이렇게 할 때, 다시 좀 횡보하면서 이렇게 지지부진할 때 좀 분할 매수 다시 한번 시도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대응. 두 번째, 나만 뚫고 올라가면 어떡해. 그러는데 뚫고 올라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하면 요만큼 먹으려다가 이만큼 손실 보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막 오를 때는 절대 따라타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그럼 더 오르면 어떡해요 하면은 얘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언젠간 또 내려와요. 언젠간. 기다리면 또 다 오느니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뭐 이런 데 내려와서 이런 데서 다시 이렇게 매물대를 형성하고 있을 때, 그러다가 오를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또 조금씩 담아보는 거죠. 그런 전략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글이 구글했다라고 표현을 저는 하려고 합니다. 구글이 막 지지부진 해가지고 지금 매그니피센트 7에서 별로네 하고 잘렸었는데, 그렇죠? 구글 매출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또 증가한 것도 있고, 구글이 어떻게 해서 구글이 됐는지 제가 3가지 이유를 뽑아봤습니다. 구글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클라우드 매출이 되게 잘 나온 거예요. 그렇죠? 매출이 약 28% 증가했습니다. 구글 대단하네. 역시 구글이네. 벌써 막 주식 사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두 번째로 이제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사상 처음으로 이제 배당 시작한다. 이거 엄청난 호재입니다. 이 배당. 왜냐하면 여러분들 책 들어보세요. 배당주로 먹고 살기, 배당주로 노후 대비하기,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배당이 약간 좀 쏠쏠한데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상 첫 배당을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배당을 시작한다는 건 뭐죠? 기업이 우리 좀 살만해 이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가격이 또 급등했고, 마지막으로 또 잘 나온 이유가 바로 이 자사주 매입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사주 매입. 보통 자사주를 팔았다. CEO가 우리 회사 주식을 팔았다. 그러면 굉장히 악재입니다. 왜 팔았지? 회사 버리나? 왜 팔았지? 회사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나?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럼 이 반대로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은 어떻게 되죠? 본인들이 봐도 자기 회사가 잘 나갈 것 같은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호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이 구글했다. 구글의 지금 굉장히 좋은 실적과 발표가 3가지로 구글 주가가 쭉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쭉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미 증시에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시총 2조 달러 클럽이 생겼다. 근데 시총 2조 달러 클럽에 사상 최초로 4개의 기업이 들어갔다라고 뉴스가 이렇게 대문짝만에 났습니다. 뉴스가. 제가 시총 2조 클럽이라고 썼는데 시총 2조 달러 클럽이에요. 여기가 보시면 2.땡땡땡 T 이렇게 적혀 있는데 T가 트릴리언이에요. 그래서 조고요. 그래서 2조 달러 클럽이 4개가 생겼다는 거예요. 맨 위에 보면 뭐죠? 골드. 골드가 진짜 시총이 높죠. 15조 달러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밑에는 다 이제 골드만 15, 16 막 이렇고요. 나머지는 3, 2, 1 뭐 이렇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9위, 10위까지도 그래도 1트릴리언은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9위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에요. 1은 금, 9위는 비트. 그런데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시총이 1하고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그 위가 이제 8위가 실버가 되겠고 7위는 아마존, 6위는 이제 사우디 아람코인데요. 그래서 이 지금 보시면 이 위에 4개가 또르르륵 있는데
얘가 2트릴리언, 구글이 2트릴리언 넘고 엔비디아가 작년부터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시총 2조 달러 클럽에 기업이 4개가 들어갔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총이 큰 기업이 미국에 4개, 빅테크 4개인 거죠. 그렇죠? 빅테크 4개가 생겼다. 역시 빅테크가 킹왕짱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마소가 이제 3트릴리언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마소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그럼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럼 여기 약간 사우디 아람코랑 실버 사이에 낑겨 있는 이 아마존에도 눈이 좀 가지 않아요? 이 아마존이 최근에 뭐 이런저런 신사업을 또 많이 한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지금 1.8트릴리언이란 말이에요. 얘도 조금 더 있으면 2조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저 약간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4개 살 게 아니라 아마존 사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존이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그래도 아마존 한 1.8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2조 클럽 되잖아요. 그럼 또 신문에 대문짝만한 게 나지 않겠어요? 시총 2조 달러 클럽. 뭐 4개를 달성한 지 몇 개월 만에 5개로 늘어나. 뭐 이렇게 신문에 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약간 아마존 이러면서 차트를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 차트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아마존을 보면 지금 여기가 어떻게 보면 여기가 지금 베어리시한 패턴이 떠 있어요. 베어리시한 패턴이 떠 있는데 지금 아직은 이 위에서 이렇게 이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여기가 이게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패턴 값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냐? 그럼 일단 RSI가 한 50선으로 주봉상 한 50선까지 내려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내려올지 아니면은 뭐 좀 이렇게 조정을 조금 받는 척 하다가 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들어가기는 살짝 부담스러운 위험한 자리일 수 있다. 하지만 한 향후 좀 진정이 된 뒤에 RSI가 좀 내려오고 그때 가격대를 좀 봤을 때 진입하면 시총 2조 클럽에 아마존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글이 구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은 이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은 지수가 조금 약해도 올라갈 때 되면 또 올라가요. 그래서 이 실적을 굉장히 잘 받쳐주는데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할 때 내가 뭘 좀 사볼까 하고 생각을 하면 보통 항상 나도 알아. 구글이 좋다는 거, 애플이 좋다는 거, 삼성전자 좋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매수를 하면 좀 욕심이 나기 시작해요. 사람이라는 게. 내가 좀 싼 주식 사서 좀 더 빠른 기간에, 좀 더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고 싶어. 2배 떡상 금방 가는 세력의 종목을 타고 싶어. 얻어 걸리더라도 좋아. 좀 금방 2배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소형주에 기웃기웃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지수가 이제 안 좋았는데 이 차트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뭐냐면 얘는 이제 AI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AI고 그다음에 밑에는 스페이스라 그래서 얘 한때 유행했던 이제 우주 달 보러 가자. 투더문 하는 우주 여행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위에는 AI 관련한 그런 기업이고요. 제일 위에는 구글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락을 하는 걸 보시면 얘가 지금 2022년 이제 초부터 투자를 했을 때 비교를 한 거예요. 그냥 구글을 샀다. 그냥 구글을 사고 쭉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플러스 19.6% 거의 20%예요. 플러스 20. 아직도 플러스 20이다. 근데 이 AI 관련해서 이 종목을 샀다 그러면 마이너스 54.89%, 마이너스 50%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스페이스는요. 완전 망했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96.34%입니다.
손실률이. 이게 말이 마이너스 96이지. 이 내가 만약에 저 고점에 물렸는데 이거 마이너스 96 복구하겠다 하면은 이건 뭐 답도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무 힘들죠. 이 마이너스 96%를 어떻게 복구합니까? 단기간에. 그러니까 주가가 막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절대 존버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약간 어느 정도 오면 뭐 손절이 필요하면 손절도 하시고, 여기에서는 이제는 물을 타야 되나, 이제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 버텨서 나는 버텨서 마이너스 96%를 만회할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보는 사람도 힘들고 직접 하고 있는 사람도 힘들고 모두가 힘들어요. 그렇게 되고 이제 이 AI 종목은 마이너스 55%가 정도가 되는데, AI 붐이 최근에 되게 많이 일었었어요. 그렇죠? 막 붐이 불었었어요. AI가. 그래서 막 주가가 올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떨어져서 다시 제자리가 왔습니다. 이건 또 뭐냐? 이 소형주의 특징이에요. 소형주의 특징. 많이 올라갔는데 금방 또 제자리에 옵니다. 이게 소형주의 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 적당히 익절하자. 그리고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더 올라갈 거라고 버텨도 어느 정도의 순간이 되면 나는 조금 울며 겨자 먹기라도 조금만 먹고 익절하고 끝내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정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작년부터 비교해 보면 구글은 쭉 올랐고 이 둘은 완전히 나락을 가버렸어요. 나락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지수가 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수가 안 좋아도 실적이 받쳐주고 좀 큰 기업, 좋은 기업들은 그래도 갈 길 간다. 근데 지수가 안 좋을 때 잘못 걸리면 큰일 난다. 이제 이런 예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매그니피센트 7을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중에서 4개로 추려져서 펫보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비운의 세 종목이었던 테슬라, 구글, 애플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구글했다 해서 구글이 짝 치고 올라갔어요. 그쵸? 그리고 최근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테슬라 차트도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는 차트는 이제 테슬라 차트입니다. 테슬라가 주가가 막 계속 내려왔어요. 계속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트윗을 했죠. 우리 8월 달 그때 뭐 좀 발표할 건데? 이런 거예요. 그쵸? 다들 기억나시나요? 테슬라 주가가 계속 안 나왔는데 우리 8월 달에 기대해봐. 우리 그날 디데이야. 이렇게 트윗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조금 또 생기면서 딱 차트를 본 거예요. 근데 이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테슬라가 반등 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뭐 기사 참 이런 거 보면 기사에 맞춰서 이런 기술적 분석이 이 차트에 맞춰서 기사가 이렇게 뭔가 탁 나오는 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한때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 이거 분석가다, 차트 분석가다, 일론 머스크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막 이런 기술적 이론 다 알고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때에 맞춰서 그렇게 팡팡 터트리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런 말들을 우리가 또 종종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테슬라가 여기가 반등 자리예요. 어떤 반등 자리냐? 왼쪽에 매물대가 있는 자리, 그리고 과거의 장기 추세로 봤을 때 지지를 하던 그 추세선, 그리고 여기 채널, 하락 채널의 중단, 요런 자리들이 지금 콤보로 붙어 있는 자리가 바로 요 자리였어요. 요 자리. 일단 기술적 반등이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 우리가 보통 이런 종목들이 있으면 이런 좋은 자리가 오면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은 나오는 자리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차트는 이 사람들의 심리로 만들어진 건데 이쯤 되면 반등 타이밍인데 이거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반등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고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반등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고 보통은 이런 주가가 안 좋을수록 지수가 안 좋을수록 이런 게 엄청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갔는데 아니다 싶으면 나오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손해보고 나오느냐 이익 보고 나오느냐 본절에 나오느냐는 천지 차이예요. 들어갈 땐 다 똑같은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만한 자리에 들어가면 일단 사람들이 그래도 본절에는 나올 수 있겠지 이 자리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자마자 떨어지는 그 마법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기술적 반등이라도 들어갈 자리에 들어가서 매수를 하고 될 것 같으면 내비두고 안 될 것 같으면 엑시트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들 여기는 좀 좋은 자리네 라고 봐뒀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반등한 이후에 주봉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얘를 지금 여기가 지금 갭상승을 했다라고 해서 갭상이라고 그러는데 갭상승은 좀 매우러울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테슬라도 최근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 오름폭이 지금 보기에는 되게 조금으로 보이는데 이 가격 퍼센티지를 따지면은 고점까지 이게 한 40% 정도 상승한 거예요. 지금 이게 보기에는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면 대략 40%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점까지. 그러면 단기간에 고점 40% 수익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2주만 내가 투자를 했는데 40% 수익을 봤다. 이 종목 괜찮은데 역시 테슬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는 되게 반등 자리가 이게 몇 퍼센트 안 되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40% 상승했기 때문에 테슬라 좋은데 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글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구글이 올랐어요. 그리고 테슬라도 최근에 올랐어요. 그럼 뭐가 남았죠? 우리 다 같이 알죠? 바로 애플이 남은 거예요. 애플의 주가를 보자고요. 이 애플의 주가를 보면 여기 보이시죠? 이 애플이 아직도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이거 뭐 여러 가지 애플의 기업의 실적과 앞으로의 수익 모델, 시장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펀더멘탈적으로. 그런데 아무튼 애플도 좀 주가가 안 좋아요. 그러면 이상하네. 7개 중에 지금 6개는 이제 뒷심까지 발휘해가지고 올랐는데 마지막 애플이 하나가 남았는데 애플 사야 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애플 이렇게 또 되더라고요. 그럼 애플이 애플했다 소리가 나오는 그날까지 한번 기다려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맨 왼쪽을 보시면 이 왼쪽이 바로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 나스닥 지수 보통 우리가 인덱스를 볼 때 미국에서 이 세 가지가 좀 중요한데 그중에 우리가 2개를 많이 봐요. S&P랑 나스닥이랑. 다들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무조건 이 지수를 보고 그다음 종목을 선택하셔야 돼요. 지수라는 게 이 중심인데 요거를 보지 않고 그냥 종목을 사는 것은 아무것도 밑도 끝도 없이 일단 종목을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 틀이기 때문에 이 주가 차트를 볼 때는 지수를 항상 확인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나스닥 지수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고점을 찍고 지금 안 좋아 보여요. 그렇죠? 일단 빨간색이 하락하는 거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빨간 게 많아요, 최근. 그렇죠? 그러면 좋지 않구나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고점을 계속 높이지를 못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여기를 고점을 계속 높이지를 못하고 고점을 낮추고 지금 여기서 살짝 높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낮추고 있는 모양새인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좋지 않구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런 지수는 마3만 돼도 오늘 마3이야 공포의 마3 이런다고요. 이 지수기 때문에. 지수 인덱스 마3은 -3 그렇죠? 그래서 마3만 돼도 오늘 공포의 마3이고 마5 정도 되면 다들 패닉이 마5 이런다고요. 그래서 지수라는 것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도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이 종목에 따라서 시총이 더 조그만 애들, 그런 애들은 이 더 타격이 크다고 할 수가 있죠. 지금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팔란티어가 제가 왜 또 팔란티어 갖고 왔냐. 보통 이 팔란티어라는 주식이 되게 기업이 좋은 기업이에요. 이렇게 오사마 빌라덴 사살하고 그럴 때 굉장히 이 큰 역할을 했던 그런 테크 기업인데, 여기가 이제 빨랑튀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팔란티어인데 좀 안 좋다 그러면 빨랑튀어 이런다고요. 우리가 빨랑튀어 이러는데, 그래서 지금 빨랑튀어가 마이너스 26%의 하락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애플은 몇 퍼센트 하락했느냐, 그렇죠? 지금 봅시다. 작년 얘가 지금 2024년 2월 이후로, 그러면 애플은 동일 기간부터 하면 대략 한 뭐 고점부터 해도 되겠지만 한 13%, 14%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봤을 때 3월부터인데 여기는 그렇죠? 3월부터 봤을 때 3월부터라고 좀 더 늦게 잡으면 더 밑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빨랑튀어인 이유가 얘 소형주라면 엄청 소형주예요. 얘는 큰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교를 해보면 지수가 지금 3월부터 하락을 했는데 뭐 최저점까지가 마칠이에요. 마칠 할 동안에 이 소형주는 마이너스 26%, 얘는 마이너스 10%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오를 때 얘는 드라마틱하게 오를 수 있겠죠. 소형주고 와 하면서 적은 거래량과 적은 가격으로 얘를 들어올릴 수 있겠죠. 가벼우니까. 이게 묵직하니까 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얘 묵직하게 이렇게 끙끙끙 버티면서 하락하는 거고, 얘는 팔랑팔랑거리면서 팔랑튀어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더 크고 무거우니까 마칠. 근데 마칠 정도만 돼도 이렇게 정말로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30 정도면 100만 원 중에 30만 원이 날아갔다고 하면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규모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스닥 지수가 안 좋을 때 물론 오른 종목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실적 발표가 잘 나왔다든지 뭔가 엄청난 뭐 호재 이슈가 있다든지 하면은 잘 올라갑니다. 그럼 그런 종목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지수를 이기는 강한 종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수를 이기는 강한 종목을 찾아라. 말 들어보셨죠? 이렇게 떨어질 때도 하려면 지수를 이기는 강한 종목 찾아드릴게요. 지수를 이기는 강한 종목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사실 그 지수를 이기는 강한 종목이 강하게 나오면 강한 줄 아는데 얘가 이렇게 움츠리고 숨어 있을 때는 얘가 강한지 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지수를 이기는 강한 종목. 근데 얘네들은 지수를 지금 이기는 종목이 아니라 지수를 따라가는 약한 종목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수가 조금 떨어지면 얘는 크게 얘가 하면 얘는 독감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피해야 된다. 그리고 애플은 지수보다 살짝 심한 정도인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매그니피센트 7 중에 유일하게 안 간 주식 애플의 차트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시다. 이 애플 주식은 현재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 흐름이 좋지가 않고 여기가 지금 이중 천장이 될 수도 있고 정확히 알기는 힘들어요. 보통 장기 추세를 본다 그러면 이제 로그 차트로 많이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뭐 내린 건 티도 안 날 정도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최근을 가지고 보통 이렇게 추세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장기 상승 추세를 깨고 내려가는 중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에는 보통 얘 애플 추세가 지금 좀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애플 제가 이제 7개 중에 6개는 올랐는데 사야 되나라고 했지만 사실은 지금은 사면 좋은 타이밍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만약에 F를 구매하시고 싶다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가 또는 얘가 어딘가 내려와서 매물대를 형성하면서 좀 버티는 모습을 보인다. 그럴 때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물론 뭐 이 자리에서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계속 가면서 버틴다. 그러면 또 고려해 볼 만하겠죠. 왜냐하면 뚫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일단 뚫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기 상승 추세를 깬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모린의 슈퍼마켓 첫 번째 시간을 저와 함께 했는데요. 어떠셨어요? 지금 뭐 사지? 굉장히 평범한 고민이고 매일매일 하는 그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뭐 지금 뭐 사지 맨날 살 궁리만 하면 좋겠습니다. 돈 나갈 궁리 하지 않고. 그런데 아무튼 지금 뭐 사지가 항상 굉장히 큰 고민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 매주 열심히 준비해서 나타날 테니까요. 매주 하모린과 함께 슈퍼마켓 지금 뭐 사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바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